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자, 최근 채용 시장에서 AI 채용이 굉장히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몇몇 기업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봤더니 실제로 몇몇 기업들은 또 AI 채용을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는 취준생들한테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취준생 대부분이 AI 채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취준생들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응답자의 준비 방법을 좀 보면 먼저 면접에서 감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목소리 떨림이나 시선 처리가 중요했고요. 또 서류 전형에서 표절로 평가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소서를 작성하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많은 취준생들이 이 AI 채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기업이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 꼭 이 AI 채용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취업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평가 기준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맞아요. 좀 염두에 두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채용 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취준생들도 이 변화에 발맞춰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도 좀 빠르게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잡정보센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오늘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삼성그룹 전자 계열사별 공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성 공채 합격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면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취준생들의 꽉 막힌 속을 뚫어주러 나오신 분입니다. 트러스트원의 송진원 컨설턴트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진원 씨, 이게 보면은 삼성이 지난 하반기부터 계열사별로 공채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계열사별로 공채를 실시하고 나서 전과 후가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지원자들은 실제로 좀 바뀌고 나서 어떤 반응인가요? 네, 일단은 삼성 채용이 삼성 그룹 채용에 있었다가 지금은 계열사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체감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채 기준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채에서 뽑을 때와 그다음에 계열사별로 채용할 때와 크게 다른 바가 없는데 수시 채용의 경우에는 계열사별로 진행될 경우에 영어 면접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코딩 면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미 있는 바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삼성은 지난해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출 상위 30대 기업의 고용 증가율을 봤더니 그중에 75%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가 삼성전자가 차지했습니다. 네. 그만큼 삼성을 떼놓고서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삼성은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되는 곳이고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통상 한 해 한 10,000명에서 12,000명을 채용하고 그중에 70%가 삼성전자에 배정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또 그만큼 관문이 넓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들 경쟁률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번 상반기 공채에서 경쟁률은 좀 어느 정도였나요? 네, 경쟁률은 지금 알려진 바는 정확하게 없으나 대략적으로 3대1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은 대부분의 이제 채용 프로세스가 우리나라에 표준화가 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로 좀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단 삼성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삼성 외에 다른 기업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면접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취준생들이 준비를 하다 보면 서류 통과하기도 힘들고 서류를 통과하고 나서 인적성까지 어렵게 통과를 해야 이제 면접이라는 관문에 드디어 다다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면접을 이렇게 어렵게 간 만큼 정말 꼭 한번 합격의 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요. 그러면 저희가 삼성 면접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그룹 공채 면접은요 원스톱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총 3단계를 거쳐서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먼저 면접자가 가장 먼저 선보이는 것은 프리젠테이션과 직무 역량 면접입니다. 이 부분은 전공 관련 이해도와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젠테이션으로 진행이 되고요. 3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골라서 60분간 답변을 준비하고 20에서 30분가량의 면접관의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네. 두 번째 면접 관문은 창의성 면접입니다.
창의점 면접에서는 창의성과 논리력, 직무 이해, 표현력을 평가하고요. 실무 면접과 비슷한 시간으로 배분이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관문은 임원 면접입니다. 임원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과 인성을 검증하게 되고요. 면접관 3명 대 면접자 1명의 면접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요 시간은 약 30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자, 3가지 면접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나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보통은 1차 면접을 보고 나서 좀 마음도 추스리고 좀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가 2차 면접을 준비하곤 하는데 이게 원데이 면접이라서 하루에 다 되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삐끗하면은 그게 또 마음에 좀 균열이 생겨서 맞아요. 뒤에 면접까지 망칠 염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원데이 면접을 한 삼성 면접을 준비할 때 구직자들이 좀 이런 부분은 마음가짐을 잘해라, 준비를 잘해라 하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 관리는 당연히 이제 중요한 것이고 하루 안에 되게 타이트하게 일정이 진행되는 만큼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그 면접관의 호감을 사는 것도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행요원의 호감을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면접관분들이 본인들이 보시고 괜찮은 지원자다 아니다를 진행요원에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친구 괜찮은데 혹시 대기할 때 어땠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럴 때는 진행요원의 호감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팁으로는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요원님은 어디 팀에 계시나요? 만약 제가 후배인데 입사하게 되면 어떤 것들 좀 배우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가면서 진행요원 자체에 관심을 좀 보여주면은 그것도 하나의 뭔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삼성의 원데이 면접이 하루에 다 끝난다고 해서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 삼성 원데이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직무 역량 면접이 아까 제가 전공 관련 이해도와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하긴 했는데요. 어떤 면접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직무 역량 면접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PT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관이 3, 4명 정도가 배정이 되고 한 명이 들어가서 이제 PT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PT 주제는 직무와 관련한 것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면접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면접 이름 자체도 직무 능력이다 보니까 정말로 그 직무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하게 묻는 질문들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좀 어떤 유형의 질문들을 받게 됩니까? 네, 일단 기출 문제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것인데 네. 일단은 거시적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가 했는지 그다음에 공대생들 같은 경우는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좀 예시를 들어봐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메모리 검사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냐. 이게 실제 기출을 좀 제 각색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열 전달 메커니즘 그리고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서 논해봐라 라는 말도 있었고 네. 세 번째, SRAM을 D 플립 플롭으로 변경 시에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보라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또 그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구매액 절감 방안 또는 해외 시장 진출 시에 고려해야 될 점, 그다음에 협력업체를 고를 시에 장단점 어떻게 비교 분석할 것인지, 또는 삼성전자가 현재 신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그때 어떤 제언을 줄 거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삼성전자 DS 같은 부분은 8대 공정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출 문제로 예상 답변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면접장에 갔을 때 이 면접관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면 좀 많이 당황하고 떠듬떠듬거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네.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먼저 좀 예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직무 역량 면접 질문은 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나요? 네, 일단은 크게 2가지 형태로 좀 만들어지는데 일단은 삼성 이 처에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좀 보게 되고 내부적으로 직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슈고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외부적인 사항으로는 크게 2가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 거시환경 트렌드입니다. 거시환경 트렌드는 이 4가지만 좀 외우시면 됩니다. PEST라고 외우시면 되는데요. 패스트요. PEST입니다. 네. 네. 폴리티컬, 이코노미컬, 소셜, 테크놀로지컬이죠.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 이슈들을 정리를 해보시면은 좀 유추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시환경 트렌드를 분석했다면 그 다음에 조금 좁혀서 이 삼성이란 기업이 어떤 경쟁 환경에 놓여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환경 조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직무적인 이슈가 있는지를 고려해서 이제 면접관들은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질문지를 만들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진원 쌤이 말씀하셨지만 먼저 이 질문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전공에 대한 이해를 잘 녹여서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직무 역량 면접에서 조금 내가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 이런 욕심 있는 분들한테는 좀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노하우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PT이기 때문에 PT는 템플릿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템플릿이란 것은 형판, 형틀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문제를 나만의 형판에 녹여서 설명을 하게 되면 훨씬 구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결과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선택할 때 먼저 어떤 문제가 나오던 그 형판에 이제 투입을 하면 되는데 제가 숫자 3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숫자 3이 되게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신가요? 이게 가운데 있는 숫자이기 때문일까요? 네, 뭐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네네. 일단은 그 지금 삼성의 면접 형태를 보면 면접이 지금 몇 가지죠? 세 가지. 세 가지죠. 네. 대략적으로 면접관도 3명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PT 면접도 고를 수 있는 주제 키워드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맞죠? 그 숫자 3은 회사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할 때 그 선택의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PT를 할 때도 결과적으로 3가지 등분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거 역시 서론과 본론과 결론 3가지죠. 맞죠? 그래서 그때 비중은 서론의 20%, 본론의 60%, 그리고 결론의 20%를 하시게 되면 되는데요. 60%를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질문 드려서 60% 또한 20%, 20% 나눌 수 있겠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깔끔하게 서론의 20%, 그다음에 본론의 3가지 주장, 그리고 결론의 마지막 단어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결과적으로 서론에서는 내가 어떤 것을 말할지 획정을 하고 뭔가 원인을 분석하고 내가 어떤 범위를 말할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는 거, 그다음에 본론에서는 3가지 대안을 제시하거나 3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그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 그 부분을 향후 기대 효과라든지 또는 향후에 기대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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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좀 삼성만의 독특한 면접 전형입니다. 창의성 면접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창의성은 참 정답이 없다 보니까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평가를 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주관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삼성이 창의성 면접을 보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실 때 일단은 좀 고민하셔야 될 것은 사실 컨텐츠적인 부분이 아니라 컨텐츠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템플릿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어떤 보기 좋은 템플릿에 넣어서 전달할 건지가 PT 면접에 가장 중요하고 다른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은 삼성이 창의성 면접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등의 고민인 것이죠. 삼성은 더 이상 이제 어쨌든 1등이죠. 1등의 고민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거나 새로운 신사업을 계속 고민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뭔가 했던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볼 줄 알고 뭔가 기존의 것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창의성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삼성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화두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게 두 번째 면접이 정말 말 그대로 창의성 면접이니까 1등의 고민이 또 이 창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직무 능력을 하는 면접에서는 이제 기출 문제를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창의성 면접에서는 보통 어떤 거를 묻게 되나요? 네, 창의성 면접에서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좀 공존하고 있는데 사실은 삼성의 창의성 면접은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계속 이제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조금 보자면 크게 2가지 유형인데요. 첫 번째는 제시된 상황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추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결과적으로 A라는 형태가 B로 지금 변환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냐 그것을 추론해봐라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특정 상황이 있는데 그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의 이유를 묻는 유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네. 이제 창의성 면접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논리적인 사고를 바라는 그런 형태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문제를 보니까 좀 쉽사리 답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저부터가 좀 막막하고 망설여지는데요. 이 네. 면접 난이도는 좀 어떻고 실제로 취준생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네, 일단은 그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저희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예시를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시 첫 번째,
엄마가 아기의 웃는 얼굴을 생생하게 카메라로 담고 싶다. 근데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시간적 제약도 있고 카메라만 아기한테 갖다 대면 아기가 운다. 그래서 웃는 얼굴을 촬영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럴 경우에 아래에 제시된 키워드를 가지고 본인만의 해결책을 제시해봐라. 그래서 키워드는 장난감, 기술, 렌즈, 디자인, 저장 장치. 그래서 그 5가지 단어들을 바탕으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안이 첫 번째 이제 예시였고요. 네. 두 번째는 운동 부족 현상이 과연 돈과 시간의 문제인지 또는 개인의 의지 문제냐, 이것을 창의적인 답변 한번 해봐라 하는 문제도 있었고, 세 번째로는 촉각, 높이, 위치 등을 이용해서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될 수 있는, 육아에 도움될 수 있는 기술이 20년 뒤에 나왔다. 이 기술이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언뜻 딱 들었을 때는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좀 창의적인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창의성 면접에서 좀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고득점 전략을 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평가를 하고 평가에 대해서 창의성이 얼마인지, 논리성이 얼마인지 평가를 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먼저 팁을 드리자면은 삼성이라면 과연 이 해답을 어떻게 찾아갔을까? 삼성이라면 어떻게 찾아갔을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좀 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삼성은 기술 또는 이 공학을 통해서 인류에 공헌하자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보자면 공학의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공학이라는 것은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과학적 원리를 활용해서 천연자원을 최적의 구조물, 기계, 시스템 또는 그리고 공정으로 변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계속적인 노력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변도 이런 삼성의 기본적인 방향성, 공학 설계의 기본적인 방향성, 뭔가 현재 상황을 조금 더 낮게 하는 그런 것들에 부합한지 그것들을 좀 보고서 컨셉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논리적인 해결하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고득점 전략을 짤 때 노하우 같은 게 있으면은 지금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게 지금 저희가 학생들하고 좀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발표 플로우 자체를 못 잡아요. 그래서 일단 발표 플로우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 아까 PT 면접과 비슷합니다. 내가 말할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잡을지 획정을 하는 것이 서론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원인을 본론에서는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 숫자 3의 원칙 말씀드렸죠. 꼭 3가지일 필요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하지만 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최소 2가지 이상의 논리가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 대안의 최종 선택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선택이 됐을 경우에 향후 혹시나 이제 예상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시면 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발표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팁으로는 확장과 수렴의 접근입니다. 창의적 사고란 것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좁혀서 뭔가 거시적인 상황에서 좁혀서 하나의 문제를 파고드는 방법. 이 탐정과 같은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발산의 접근인데요. 발산의 접근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상황을 보고 좀 거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탐험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 팁 드렸고 마지막 팁으로는 그 미시 접근 방법이라고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미시란 것은 영어로 mutually exclusive but collectively exhaustive.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는 상호적으로는 배타적이지만 모아놓고 봤을 때 최상의 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한번 드려봐 드릴게요. 네. 부모님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부모님이라는 단어를 제시했으면 부모님을 구성하는 요소는 혹시 2분이 계신데 누가 계실까요? 엄마와 아빠. 네, 어머니와 아버지, 엄마, 아빠 계십니다. 네. 맞죠? 근데 어머니와 아버지 2개 요소가 어떤가요? 상호적으로 배타적이죠. 네. 성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맞죠?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아놓고 보면은 부모님이란 단어를 철저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어머니와 누나가 아니고 어머니와 동생이 아니죠. 맞죠? 그런 식으로 변수를 예를 들자면 내적 변수와 외적 변수, 그다음에 시장을 예를 들자면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 또는 영업을 예를 들자면 B2C 시장과 B2B 시장,
또는 사고를 예시로 들자면 합리적 사고와 직감적 사고를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시 접근 방법을 논리를 한 2가지 이상으로 나열을 하는 그 방법을 로직 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로직 트리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문제 또는 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계속 나무가 이제 뿌리를 뻗듯이 하부 과제들을 계속 생성을 해나가면서 논리를 완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세 번째 팁은 미시 접근법을 활용한 논리적인 사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화면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로직 트리를 이용해서 애인이나 친구가 기뻐할 선물 고르기를 이제 로직 트리로 좀 쫙 펼쳐가는 그런 그림이 저희가 함께 보여드릴 텐데 이거를 보면서 실제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화면이 지금 준비가 되셨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애인 또는 친구가 기뻐할 선물을 만약에 고른다.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질문 나올 수 있겠죠, 맞죠? 네.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2가지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2가지는 그 선물이 유형의 물건인지 아니면 무형의 물건인지, 맞죠? 그럼 유형의 물건이라고 한다면 뭔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지, 또는 무형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게 유형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기쁜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기쁜 것인지, 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무형의 서비스라고 한다면 기뻐할 것을 줄 거냐 아니면 싫어할 것을 제거해 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로직 트리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 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그 근거를 2가지 정도 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성 면접은 결과적으로 내가 말하는 바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 근거는 이런 식으로 항상 2가지 정도를 제시하게 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진호쌤이 말씀해주신 노하우 3개를 좀 참고하시고요. 좀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창의적인 거 새로운 걸 생각하려다 보면 그 늪에 빠져서 좀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기준으로 좀 초점을 맞춘다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이번에는 최종 관문인 임원 면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그룹 공채 임원 면접이 좀 압박이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좀 어떤가요? 네, 임원들은 제가 이제 그 실제로 면접 이제 하게 되면은 임원분들은 어떻게 하라라고 인사팀에서 하는 걸 좀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정답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압박 면접 좀 해주세요 해도, 아니면 압박 면접 좀 하지 말아주세요 해도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압박 면접이 이제 심하다고 유명한 경우는 뭐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임원 중에서 어떤 분들 압박을 좀 많이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안 하시기도 하고. 근데 정답을 좀 해답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삼성은 좀 젠틀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임원 면접이라는 게 정말 그 앞에 이제 임원진들이 쫙 앉아 있을 때 들어가면은 농담을 던져도 무섭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더 압박이 심한데 그 상황에서 또 이걸 압박으로 몰고 가면 이제 취준생분들이 많이 겁먹고 있을 텐데, 좀 임원 면접 질문은 대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 임원 면접 들어가기 전에 40분 정도 인성 검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성 검사가 내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임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진정성 있는,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뭐 심플한 단어죠. 진정성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사전에 제출한 에세이,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인성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에 맞춰서 한 3가지 정도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삼성 임원 면접이라고 하면 멀게만 느껴지시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3가지 팁을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삼성은 이력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직무와 관련한 전공 수업을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 수업에 대해서 다른 기업보다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물어보는데요. 이때 심화적으로 이제 질문을 할 경우에 학생분들이 많이 대답을 못하세요. 결과적으로 경험 위주기 하다고 하니까 경험은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전공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못하시죠. 그래서 제가 템플릿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 맞춰서 한번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 4가지 단계인데요. 첫 번째, need and motivation입니다. 내가 왜 그 전공을 선택했는지, 어떤 것을 배우고자 했는지 처음에 얘기를 하시고, 2번째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배우려고 학습 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추진했는지가 2번째 플랜이고요. 3번째는 메소드 앤 데이터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툴을 활용해서 내가 그것들을 학습을 했고 실질적으로 뭔가 얻었는지. 마지막으로는 미닝풀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유의무이한 성과라든지 결과를 내가 습득을 했고 역량으로 치환이 됐는지. 그래서 4가지 단계로 여러분들 전공 배운 것들을 좀
써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는 특히 임원 면접에서 중요한 것인데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지금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쨌든 경쟁률이 심화됐죠. 그래서 뭔가 좀 다들 좀 압박이 많이 있어요, 맞죠? 그것들이 면접에서 보인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면접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 선물이라는 거를 주게 되면 그게 이제 까야지 선물을 받는 느낌인데 면접관들이 계속 까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포장이 안 벗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감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임원분들은 특히나 조금 외로운 분들이 많으세요. 직급이 높아질수록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어쨌든 인적 교감을 하시면 그 좀 호감을 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원 면접은 막 답변을 모든 걸 다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임원 면접이니까 무조건 붙어야 돼서 막 50개, 100개를 다 준비한단 말이죠. 근데 준비 안 한 101번째 질문이 나오면 바로 멘붕이 와가지고 본인을 못 보여줘요.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답변은 그냥 인적 교감을 하시되 다만 이제 외우는 것은 포인트 정도 외워야죠. 그래서 내가 말할 거에 대해서 다 이 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외우거나 컨셉으로 외워서 내가 답변을 자연스럽게 내 머리가 답변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 일단은 세 번째는 여러분들 스타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스타 방식이 면접 때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조금 조심해야 돼요. 스타 방식의 S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시츄에이션이죠. 결과적으로 스타 방식대로 하라고 하니까 대부분은 만약에 제가 질문을 예시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뭔가 도전적인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해봤던 경험이 있냐 물어봤으면 그거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와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대학교 3학년 때 어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측정 가능한 단계별 전략을 통해서 교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봤던 적이 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스타 전략을 풀면서 상황을 제시해야 되는데 먼저 그냥 상황부터 얘기하다 보면 상황이 또 엄청 길어져요. 여러분들이 그 묻는 바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결과적으로 스타 방식은 먼저 두 갈씩에 먼저 답변을 해주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상황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이제 AB, AB-라는 것인데요. AB, AB-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퀘스천이 있죠. 묻는 바가 있으면 거기서 앤서부터라는 겁니다. 그게 A고 그 다음에 백업이 이제 경험 또는 근거죠. 백업에서 스타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알겠죠? 앤서부터 하시고 백업에서 스타 방식 쓰시고 다시 한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묶어서 정리하는 것이 A-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임원 면접까지 한번 쭉 짚어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면접을 세 가지를 한번 훑다 보니까 조금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무 역량 면접이 처음에 있었고 그다음에 창의성 면접, 다음에 방금 전에 살펴본 임원 면접이 있었는데 진원 쌤이 각 면접별로 조금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가 뭐고 이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 조금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임원 면접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그 저번 방송에도 중요하게 말씀드렸긴 했는데 어쨌든 나를 채용해달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맞죠? 설득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나를 그냥 보여줘서도 안 되고 내가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설득의 세 가지가 뭐였냐면은 인성과 이성 그리고 감성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계속 인적 교감을 말씀드렸죠. 맞죠? 인적 교감. 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교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사람 따라 달리 적용돼야 돼요. 혹시 그 제 인상이 좀 어떤가요? 좀 차갑나요? 아니면 그래 좀 순둥순둥? 순둥순둥하죠. 순둥순둥하죠, 맞죠? 네, 저는 이미 외모만으로도 이미 인적 교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제 답변 죄송합니다. 자랑을 했네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만약 답변도 좀 인성적 교감만 한다. 저는 잘할 수 있고요. 말도 잘 들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고 한다면 면접관들이 얘는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이남규 아나운서님은 좀 어떠신가요? 보셨을 때? 순둥순둥하죠. 저도 순둥이인가요? 순둥순둥한데 되게 좀 잘하실 것 같고 뭔가 그쵸, 좀 그쵸, 맞죠, 네. 그렇죠. 좀 이런 부러질 것 분들은 같죠. 좀 균형이 이미 있는 거죠. 그 답변도 5대5, 그러니까 좀 인성적 교감과 비즈니스적 교감이 5대5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면접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면접관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특히 임원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는 한 3초만 보면 다 할 수 있어. 너네 평가표 이런 거 뭐 갖다 주긴 하는데 잘 보시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 많고. 그래서 나는 3초 만에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친구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뭐 3초 만에 판단을 다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판가름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나의 외모적인 부분이 어떠한지, 특히나 조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붙은 한 학생의 경우에는 진짜 착하고 진국인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조금 인상이 딱딱해 보였어요. 딱딱해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사할 때 또는 걸어오는 순간, 문 닫는 순간도 뭔가 좀 이렇게 딱딱해요. 행동들이 딱딱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분은 제가 이제 솔루션을 드린 거는 최대한 좀 루즈하게 가라. 그래서 인사할 때 그다음에 앉는 순간까지 너의 루즈함과 편안함을 보여줘야 되는 게 너의 과제다. 라고 해서 본인이 그거 합격을 어쨌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네. 그 친구는 그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뭐 스타 방식을 하라 뭐 이런 거 좋긴 한데 어쨌든 간에 첫인상이 중요하고 첫인상에서는 내가 어떤 외형적인 외모를 갖고 있고 또 어떤 내가 스타일과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인지 그거에 따라서 답변은 어떤 인성적인 영향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직무적 영향이 좀 더 배치가 돼야 될지 그런 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창의성 면접도 한번 좀 네. 정리해 주실까요? 네, 창의성 면접은 아까 전에 잠깐 보셨다시피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또 아까 뭐 제가 드린 삼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했지만 사실 삼성의 입장에서도 뭐 조금 추상적인 단어가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하나 예시를 조금 더 들어봐 드리면 네. 그 유료 블록 체험 학습장에서 블록의 분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안내 방송을 계속 하고 있지만 한정판과 같은 비싼 블록의 분실률이 계속적으로 여전한 상황인데 고객은 오히려 잠재적인 절도범으로 몰고 있다면서 컴플레인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환불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런 질문할 때는 뭔가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뭔가 문제점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블록의 분실률을 먼저 잡을 것인지 아니면 고객의 컴플레인을 먼저 해소할 것인지 뭐 그거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때 하나의 내가 먼저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서 정의를 하시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실 때 한 2개 정도 미시한 접근 방법을 같이 엮으시면 될 것인데요. 근데 이때 좀 중요한 것은 하나만 선택하라고 해서 제가 아까 대안 3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뭔가 하신다고 해서 나머지 대안들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개 대안을 그중에 하나만 택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게 아니라 이 3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나머지 것들도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나머지 것들의 플러스들이 비단 선택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1번을 선택했을 때 나머지 것들도 같이 좀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래서 좀 유기적으로 뭔가 융합하고 그다음에 문제점들을 좀 다각적으로 같이 토탈해서 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직무 역량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직무 면접, 직무 역량은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를 3가지를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소위 한 20-30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근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대본이 없고 또는 뭔가 그 정리된 템플릿이 없고 하면은 얘기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 친구하고 만났는데 30분 동안 너 얘기만 해봐 하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0분 준비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이때 준비해야 될 것은 먼저 내용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구조적인 사고부터 하셔야 돼요. 소위 목차부터 잡는 것입니다. 목차부터. 그래서 서론에 어떤 키워드가 들어갈 것이고 본론에 어떤 키워드를 넣을 것인지 그다음에 본론과 결론하고 연계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뭔가 키워드부터 잡은 다음에 그 키워드를 단어를 채워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질문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발표한 거에 대해서 계속 꼬리 질문이 나올 것인데요. 꼬리 질문 할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A, B 많은 분들이 이제 꼬리 질문에서 책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직무적인 이 PT 되게 어려워요, 맞죠? 어렵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또 이거를 하다가 틀렸다고 너 나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네. 틀리면은 이 부분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좀 여지를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역시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무기를 완벽하게 갖고 가되 결과적으로 인적 교감을 하셔야 돼요. 묻는 바에 대해서 나를 그걸 철칙으로 뭔가 그거를 방어하겠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대화를 해나가면서 더 좋은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면접 3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면접이라는 게 정말 아무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도 더 떨리고 더 답변이 안 나올 텐데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마지막으로 지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면접관들이 진행 요원들에게 묻는 경우가 상당해요. 일단은
그래서 진행 요원들에게 지원자 A라는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평가도 좋게 주긴 했는데 혹시 이 친구 어때? 라고 물어보면은 거기 인사팀 과장님도 계실 것이고 부장님도 가끔 계속 모니터링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 막 적거나 이렇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하루 종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책 잡히지 않으려면은 저도 진행요원 하다 보면은 되게 면접에서는 좋은 점수 받았는데 면접 때는 옆에 사람하고 뭐 얘기도 안 하고 거진 이어폰을 꽂고 그냥 점심시간에 밥 먹고 자고 뭐 혼자 준비된 자료를 보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뭐 만약에 외모적으로도 조금 외향적이지 않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것도 하나의 흠이 될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볼 것인데 좀 힘들긴 하겠지만 먼저 옆 사람에게도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진행위원분들에게도 좀 조언도 구해보고 물어보고 항상 먼저 인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것들은 사실 들어가면은 아까 전에 뭐 알려드린 것들만 조금만 잘 축약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삼성 면접이 하루 종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입니다.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왜 저럴까 싶죠. 그건 아니죠. 네. 별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속상하기도 하고 얘는 있어 확실해. 나 있는 것 같아. 사실 저도 있죠.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 기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 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입니다. 춘천시 후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일간신문 발행업으로 총무국에서 근무할 일반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4년 대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고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직무는 총무, 인사, 노무에 관련된 총무부 업무 전반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월급은 161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7월 11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 사무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한국주택시설관리 주식회사입니다. 원주시 당구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및 건물관리 서비스업으로 유승아파트 격리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2년 이상자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를 우대하며 업무는 아파트 회계 사무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월급은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사이이고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격리사무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또 해외에서 또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권찬수 컨설턴트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취업 포털 커리어의 권찬수입니다. 네. 찬수쌤 혹시 뭐 오늘 방송 끝나고 좋은데 놀러 가시는 것처럼 의상이 굉장히 화려하신데 네. 여름이라서 시원하게 입어봤습니다. 네, 혹시 여름 휴가 계획은 좀 세우셨습니까? 휴가 계획이요? 네. 휴가 계획은 세웠는데요. 뭐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이나 그냥 국내로 해외가 어디 아니라 계획하셨나요? 뭐 그냥 서해랑 그다음에 이제 남해 쪽, 부산 쪽 이렇게 해서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그건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의상 보고 오늘 가시는 줄 알고 방송 끝나고 벌써 떠나시는 건가? 아름다우십니다. 마음은 떠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세미 캐스터는 주말에 항상 일을 하는 것 같아서 혹시 여행 가긴 좀 힘들겠지만 계획 세우신 게 따로 있나요? 마침 있습니다. 오, 정말요? 어디 가세요? 네. 제가 7월 21일에 네. 속초로 1박 2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네. 토요일 일 끝나고 가려고요. 바로 가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누구랑 간지? 친구들 4명 다 같이 4명끼리 가는데 마침 저랑 일정이 비슷한 친구가 있어서 네. 토요일에 일 끝나고 모여서 갑니다. 또 일 끝나고 가면 얼마나 재밌게 놀 수 있을까요? 속초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닭강정 꼭 네네네.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회랑 닭강정. 그리고 닭강정 사와서 좀 식어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맞아요. 원래 닭강정은 식어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거예요. 사오라는 거죠, 지금? 사오라는 거죠? 역시 같이 먹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을 주네요, 또. 네, 찬수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1989년에 설립된 반도체 레이저 종합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네, 이게 또 반도체 기업이면은 저희가 또 굉장히 모르는 정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처럼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PCB, 마이크로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레이저나 그 레이저를 쏘는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세요. 특히 반도체 레이저 마킹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할 만큼 세계에서도 압도적인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뭐 레이저 관련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정밀 광학 부품 제품을 수입, 판매, 수리 그리고 기술 지원까지 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현재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네. 국내 시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9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기업인 건 이제 알겠는데요. 네. 레이저 마킹 장비가 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뭐 반도체용 레이저 마킹 장비라는 거는 D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조그만 반도체 이렇게 칩 뒤에 보시면은 상품명이라든지 제조 일자라든지 회사명이라든지 이런 게 새겨져 있잖아요. 네네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제품 정보를 레이저를 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이저를 생산하는 장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조그만 데에 글씨를 새겨야 되니까 굉장히 고도의 정밀도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아까 저 자료 영상에도 나왔지만 정말 글자가 작아서 이걸 어떻게 새기나 했는데 또 이런 거를 새기는 장비가 있었던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반도체 제품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제품들이 또 사용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오늘 알게 됐는데요. 네. 점유율이 95%인 것도 굉장한 자랑거리지만 조금 더 자랑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오 테크닉스는 그 펜타입 레이저 마킹 장비를 개발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예전에는 이제 약간 복사하는 등사기 형태의 그런 레이저 마킹 장비였는데 펜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레이저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도라든지 속도 면에서 예전의 그런 형태보다는 굉장히 월등히 앞섰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그걸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7년도에 세계 최초로 그 레이저 장비 한 대에서는 레이저 빔이 하나씩 쏘아져 나왔었는데 이 업체에서는 장비 하나에서 레이저 빔이 4개가 쏟아져 나오는 그 멀티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당연히 한 대에서 4개가 뽑아져 나오니까 아무래도 생산성 측면에서 최대 8배나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로 단번에 레이저 마킹 장비 분야에서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를 바탕으로 레이저 마킹 시장에서 그 활용한 반도체 웨이퍼 절단 장비라든지 그리고 홈을 내는 레이저 그루밍 장비라든지 구멍을 내는 레이저 드릴 장비를 사용하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레이저 장비 제품군을 확대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반도체 레이저 마킹을 직접 제조하고 또 멀티빔 기술까지 개발했다고 하니까 좀 자체 기술력 자체가 좀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좀 이오 테크닉스가 걸어온 역사도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오 테크닉스는 1989년에 설립이 됐고요. 98년에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되며 이때 필리핀 지사를 설립합니다. 99년에는 EM테크를 설립했고요. 싱가포르와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합니다. 2000년에는 대만 법인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지사를 설립합니다. 2001년에는 한국 월드클래스 제품상을 수상하고요. 세계 인류 상품에도 지정이 됩니다. 2년 뒤인 2003년에는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2007년에는 동탄 산업훈장을 수상하면서 포브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베스트 200 중소기업에 선정이 됩니다. 2011년에는 독일 이노바벤트 법인을 인수하고요. 벤처 매출 1,000억 기업으로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1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2015년에는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2017년에는 스템코 성실납세 이행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상 경력과 또 세계적으로 지사를 넓혀 나가는 등 위상을 떨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대가 되는 이오 테크닉스의 히스토리였습니다. 네. 자, 이오 테크닉스의 연혁을 듣다 보니까 수상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신세미 캐스터가 말한 것처럼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인 것 같은데 매출액이 또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오 테크닉스의 2017년 기준 매출액은 약 3,761억 7,400만 원입니다. 네. 영업이익은 504억 9,300만 원인데요. 그 창립 이래 작년에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업의 매출액과 함께 또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급여가 아닐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연봉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연봉 정말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직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경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017년도 기준 대졸 초임 연봉은 약 3,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항상 연봉을 물어본 다음에
꼬리 질문을 항상 여쭤보는 게 있는데 어떤 질문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렇죠. 복리요세요? 네, 맞습니다. 복지 수준은 좀 이렇게 높은 연봉만큼 괜찮은 편인가요? 네, 복지 수준도 괜찮은 측면에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성과금이라든지 장기 근속자 포상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외적으로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 그다음에 어학비 지원 이런 식으로 교육비 지원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임직원 건강 검진이라든지 의료비도 지원이 되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라든지 직계 비속, 가족의 수술비, 입원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만약에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 지원도 가능하고요. 동호회 활동에 있어서 동호회, 사내 동호회 지원도 진행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삼시세끼라고 하죠. 사내 식당이 있기 때문에 아하. 삼식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내 휴게실이라든지 샤워실까지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복리,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삼시세끼 제공하는 게 저는 가장 또 좋은 먹을 것 거예요. 같아요. 그럼요. 먹고 살고자 또 이렇게 왠지 일해요. 마실 것 맞습니다. 같은 그렇죠. 네. 취준생들이 많이 좀 지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채용 전형을 좀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오테크닉스는 현재 SW와 PLC, 그리고 기계 설계, 해외 영업, 보건관리자 분야에서 신입에서 경력까지 채용 중이고요. 직무에 적합한 지원자 채용 시에는 마감이 되기 때문에 회사 채용 사이트에서 세부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빠르게 지원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각 채용분마다 신입직과 경력직을 따로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채용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채용 절차를 또 한번 바로 알아볼까요?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그다음에 실무자 면접 및 임원 면접, 채용으로 비교적 간단한 단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게 이루어지네요. 네. 이렇게 지원하려는 취준생들에게 서류 작성법에 대해서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지원 동기란이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게 나가거든요. 성장 과정, 성격, 뭐 기본적으로 따라야 될 거, 뭐 희망 분야에 있어서 본인의 뭐 특기사항, 포상 부분 이렇게 들어가는데 특히 강소기업이라든지 히든 챔피언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무작위 지원이 아닌지를 굉장히 세심하게 봐요. 아무래도 네.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명확한 지원 동기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무리 내가 뭐 정확한 지원 동기라든지 아니면 직무적인 역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반하는 인성적인 측면이 있다던가 아니면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회사는 절대 그 채용을 하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소개서에 이 회사와 적합한 뭐 성격적인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질적인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신 다음에 작성해 주시면은 아마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류에서 지원 동기를 쓰는 거를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또 회사에서도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오테크닉스 역시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니까 지원 동기를 더 좀 신경을 써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과 맞지 않으면 당연히 그 회사 입장에서는 뽑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다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강소기업이고 그다음에 히든 챔피언스 그룹은 기술력으로 진행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오테크닉스 또한 도전, 혁신, 멀티태스킹, 헌신 이 네 가지를 인재상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뭐 생각으로서 뭔가를 개발해내고 그리고 이제 꼭 한 가지 역량에서 뛰어난 것보다는 좀 다방면에서 뛰어난 인재상들을 찾고 있고 뭐 이번에 축구 보셨지만은 팀워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팀워크가 더 든든하면은 굉장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단적이지 않고 팀에 뭔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전, 혁신, 멀티태스킹, 헌신 여기에 팀워크까지 더해져서 이 부분을 조금 면접에서 많이 평가를 할 것 같은데요. 면접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면접은 그냥 실무 면접이랑 임원 면접을 한 번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접을 준비하실 때 따로따로 준비하신다기보다는 뭐 직무적인 적합성이라든지 기업의 적합성이라든지 이거를 한꺼번에 평가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시기 전에 실무적인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질문이라든지
그리고 이 회사와 적합한 인재상인지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인성적인 질문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직무와 인성을 한꺼번에 보는 면접 자리니까 그 부분을 꼭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실무진도 들어오고 임원진도 들어오다 보니까 면접 분위기가 조금 어떨지 감이 안 오거든요. 혹시 그쪽 면접 분위기는 좀 어떤 편인가요? 면접 분위기는 조금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본인의 좀 더 직무적인 역량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내가 좀 더 인성적인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지만은 자유롭다고 한다라는 건 뭐 그 뭔가 내 의상이라든지 이런 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좀 더 편안하게 좀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압박을 하는 분위기는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는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많은 취준생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신세미 캐스터가 채용 전형을 좀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오테크닉스는 현재 SW와 PLC 그리고 기계설계, 해외 영업, 보건관리자 분야에서 신입부터 경력까지 채용을 진행 중이고요. 이 직무에 적합한 지원자가 나타났을 때는 채용이 마감되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에서 세부 사항을 잘 체크하시고 나서 빠르게 지원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채용 전형까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찬수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이 이오테크닉스를 추천하신 이유가 있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레이저 마킹 시장 분야에서 현재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레이저 응용 부분을 넓혀가기 위해서 뭐 매출이 좋든 좋지 않든 매년 매출의 10%를 연구 개발에 반드시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직원의 60% 이상을 연구 개발 인력으로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라든지 빠른 매출액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신세미 캐스터한테도 마지막 단골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취준생이라면 이오테크닉스 어떤가요? 일단 삼시세끼 안 굶기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또 레이저 분야가 조금 생소했는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아주 기술력이 탄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에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요. 아마 직원들도 같이 발전해 나가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성장에 방점을 둔 회사고요. 연봉도 높고 밥도 잘 주는 오늘 반도체 레이저 종합 전문 기업 주식회사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채용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또 오늘 저희 방송도 잘 참고하셔서 꼭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권찬수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또 기분 좋은 불금이 다가오는 날입니다. 저희도 불금을 맞아서 스페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응원에 힘입어서 준비된 야망 있는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야구공 스페셜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이름처럼 방송도 스페셜하게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